먼저 사용해보신 50분의 레어랩 클렌저의 후기 참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장점과 단점 말씀해주신 거 가감없이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총 50분을 뽑았는데 47분께서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요. 어떻게 답변해 주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성, 트러블성, 중복합성, 지성 이런 피부가 레어랩 클렌저 2종을 썼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요. 30대고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피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약알칼리 클렌저 사용하고 나서 첫 번째 딱 됐을 때 지금 이 사진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약알칼리 클렌저를 잘 만난 분들은요. 각질이 이렇게 외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안을 할 때, 물세안을 할 때에 손으로 부드럽게 밀리면 각질들이 줄줄줄줄 벗겨나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약알칼리 클렌저가 해주는 가장 좋은 역할이 제가 기름 쫙 빼주고 피지 쫙 빼주고 그래서 모공을 막고 있는 이물질들을 다 떼어내주는 게 약알칼리 클렌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극 없이 너무 피부에 뻣뻣함이 남지 않도록 이러한 사세포들을 싹 걷어내주면서 피부에는 촉촉함을 남기듯 그러한 클렌저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는 클렌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께서는 어떻게 후기를 주셨는지 내용 그대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약산성은요. 약산성이지만 세정력과 자극감 없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한 느낌이었고 직업의 특성상 마스크를 많이 쓰신대요. 그래서 장벽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평소에 따가워서 사용하지 못했던 순수 비타민C를 사용하는데 클렌저 때문인지 따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알칼리 클렌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쓰던 클렌저는 자극감이 좀 심해서 충분히 거품으로 문지르지를 못했는데 레어랩 약알칼리 클렌저는요. 자극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충분히 롤링하면서 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력이 좋아서 마무리가 뽀득하고 촉촉하고 얼굴도 환해졌다라는 느낌 받았고 둘 다 장벽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세정력과 순함 모두 만족스러워서 계속 사용할 의사가 200%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분께서는 제품이 굉장히 잘 맞는 분이고 약산성과 약알칼리를 아침과 저녁에 혼합해서 잘 사용하신 경우에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피부였는데 약간 개선된 걸 보니까 약산성과 약알칼리 잘 활용하신 걸 볼 수가 있지요. 다음 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지복합성이라고 해요. 지복합성 피부의 특징은 피지 분비가 좀 많이 되는 피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알칼리 클렌저가 필수입니다. 이분의 결과도 한번 볼게요. 약산성 기존에 썼을 때는 5분 내로 건조함을 많이 느끼던 피부였는데 레어랩 클렌저는 사용하고 나서 일부러 10분 동안 스킨케어를 하지 않아 보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개기름을 깔끔하게 제거해주면서도 속보습을 채워줬어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맞는 게요. 저희가 실제로 임상을 받은 것도 1주 정도 사용했을 때 피부 보습이 150% 개선됐습니다 라는 임상 받았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피지 세정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수치상으로 73%인데요. 사실상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피지 세정이 100%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장벽을 무너뜨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피지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피지는 우리의 보호 장벽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분포된 것은 떼어내주는 게 맞지만 적정한 피지가 우리 피부 위에 존재해야 장벽의 보호막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피지를 탈락시켜요 라고 하는 것은 pH 밸런스적인 면에서도 좋지 않고 약산성 클렌저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피지를 적절하게 떼어내주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죠? 바로 약알칼리 클렌저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산성 클렌저를 썼을 때는 약간 촉촉함이 남아있는 게 맞고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났을 때 만약에 좀 뻣뻣하다, 약간 건조하다, 좀 개운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면 사실상 그 클렌저는 약산성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약알칼리 pH에 좀 더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산성인지 확인하시고 pH 레벨 꼭 보셔야죠. 그런 다음에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판테놀 클렌저죠. 이걸 쓰고 나서의 후기는요. 얇고 장벽이 잘 무너지는 민감성 피부래요. 근데 자극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머랭처럼 쫀쫀하고 풍성해서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피부 화장이나 색조는 이 클렌저 하나로 세안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특히나 피부결 거칠기가 감소해서 매끈해지는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서 모공 부각이 더 잘 되는데요. 모공이나 요철이 개선돼서 매끄러워 보이는 피부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다음 분 사진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드름이 좀 있는 분이죠. 근데 턱에 점점 더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얼굴 전반적으로도 더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시간이 갈수록. 이분께서는 30대 여드름성 피부인데요. 비타민C 제품 항상 사용해왔는데 늘 따갑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르셨는데 클렌저만 바꿨는데 이제는 순수 비타민C 쓰실 때 따갑지 않게 바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클렌저만 좀 잘 선택하셔도 장벽 개선에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의 후기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세라마이드 클렌저에 들어가 있는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이 저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구매해서 찐으로 평생 정착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그리고 약 알칼리 같은 경우에는요, 유독 코에 피지들이 콕콕 박힌 모습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피지들이 좀 녹아서 피부가 좀 더 매끄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용 중에 자극이 없었다. 약 알칼리 특유의 뽀득함이 느껴지지만 피부가 전혀 건조하지 않고 오히려 촉촉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분께서는 매일 저녁 레티놀 바를 때 역시나 따가움을 느꼈는데 판테놀 클렌저로 하고 나서는 더 이상 따가움 느끼지 않으면서 레티놀 잘 바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 말고도 레티놀 못 썼는데 레티놀을 드디어 바를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들 참 많았고요. 클렌저 하나만 바꿨는데도 이제는 순수 비타민C 쓸 때 더 이상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세안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성분을 꼭 보시는 게 중요하고 나한테 잘 맞는 클렌저, 잘 만들어진 클렌저를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20대 건성 트러블 예민입니다. 이분의 사진도 보면 피부결이 좀 더 개선되고 매끄러워진 거 보실 수 있죠. 아침에 세라마이드, 저녁에 판테놀 클렌저 이렇게 쓰셨다고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 4점 주신 게 있었어요. 이분은 불필요한 피지나 노폐물이 부드럽게 세정되셨나요? 라는 거에서 4점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만 피지를 걷어내주는 세정을 해주는 그런 정도여야지 아침에는 피부에 유수분 보호막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 피부를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적정량의 피지는 남겨두고 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피지는 걷어내주고 우리 피부 위에서 보호막을 해주는 피지는 적정하게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뻣뻣하게 싹 가져가는 것은 약산성 클렌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의 후기 한번 볼게요. 약산성임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잘 나고 사용 후에 과하게 미끌거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순하게 아침에 쓰는 용도로 좋았어요. 약 알칼리인 줄 모르고 쓸 정도로 부드러운 텍스처였고요. 토너를 바르기 전까지도 촉촉함이 유지됐습니다. 적당한 뽀득거리는 정도를 잘 잡아낸 것 같고 두 제품을 쓰고 나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40대 홍조, 늘어진 모공, 유분, 트러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런 피부가 썼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 이분께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기초 그대로 쓰시고 클렌저만 바꿨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화장품 뭐 좋은 걸로 바꿨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 전체가 붉은기는 가라앉고 결이 고와졌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고요. 코 아래쪽 뾰루지가 살짝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진정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제품을 계속 구입해서 쓰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께서는 체험단 선정되고 나서 내가 리뷰만큼은 정말 냉정하게 써야지 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 제품이 잘 맞으셨구나,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20대 여드름성 피부고요. 지금 이분께서는 코의 블랙헤드가 확실히 개선된 게 사진상으로도 보이죠. 자, 이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사용했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우선 피부결 개선에 큰 효과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극되는 느낌 전혀 받지 않았고 피부 장벽이 강화돼서 여드름이 확실히 덜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는 지복함성 피부이자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은 일단 무조건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사실 모든 피부가 다 좋을 것 같고요. 촉촉하고 자극이 없어서 건성 민감성 피부분들도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폼 클렌저입니다. 라고 사실상 극찬을 해주셨어요. 너무 잘 제품이 맞아서 다행이고 사실 화장품의 진짜 순기능은 피부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개선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클렌저 시작부터가 사실상 스킨케어 루틴의 1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클렌저부터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 성분을 잘 담은 제품으로 고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성, 중성, 예민 피부는 이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뒤에 가서는 단점들로 다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은 47분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워낙 칭찬을 해주셔서 어떤 피부가 어떤 면으로 좋아했는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피부가 사진상으로도 훨씬 더 개선된 게 느껴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점 준 게 좀 있습니다. 거품이 부드럽게 충분히 났나요? 에서 4점 주셨어요. 약산성 클렌저. 그리고 세안 후에 적당하게 뽀득거리면서 촉촉한 마무리감이셨나요? 했을 때 4점 주셨고 거품에 대한 것도 4점을 주셨습니다. 이분의 총평을 한번 볼게요. 세라마이드 클렌저의 경우에 이건 그냥 촉촉하고 편안하다 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약산성 클렌징을 사용하다가 레이어랩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와 진짜 편안하다.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어랩 약산성을 씻고 난 후에 딱 그 느낌입니다. 피부가 너무너무 편안하고 촉촉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판테놀 클렌저, 약 알칼리도 볼게요. 약 알칼리성에도 불구하고 세안 후에 피부가 편안합니다.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면 약산성이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아요. 신기한 건 그렇다고 해서 세안이 제대로 안 되거나 노폐물이 덜 빠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판테놀 클렌저로 받은 저희의 임상은 모공성 노폐물 95% 제거하고 워터프루프 제품도 94% 제거하고 자외선 차단제 세정력 테스트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클렌저만으로도 메이크업은 지워질 겁니다. 선크림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꼭 1차 세안제를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쓰시는 게 피부의 건강적인 측면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4점 주신 것들이 조금은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품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총평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폼 클렌징 하나 바꿨다고 해서 연예인 피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지껏 내 피부가 이렇게까지 컨디션이 좋은 적이 있었던가 하는 체감을 너무 강하게 느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 다른 폼 클렌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담담하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분은요. 남편분이 너무 잘 맞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특히나 약알칼리 클렌저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이 남편분이 쓰셨는데 이마 쪽에 좁쌀 여드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개선되면서 피부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세라마이드 클렌저의 경우는 사용할수록 점점 더 장벽이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이 제품은 촉촉함은 남아있지만 미끌거리지 않는 적당함과 뽀득함 그 사이를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간반에 좋은 제품 만나서 피부가 극락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판테놀 클렌저도 이분께서 예민 피부라 약알칼리는 안 써왔는데 이 제품은 정말 괜찮았다. 마무리감이 촉촉하고 개운하다라는 느낌이고 메이크업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세정력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약알칼리 클렌저는 지성이나 남성분들 쓰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고 판테놀이 2%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함을 계속 눌러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안에 뭘 넣냐면 트레알로스와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도 넣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상 보습제에 들어가게 되면 수분기를 열어주는데 이 세 가지 성분들이 융화되면서 굉장히 피부 위에 촉촉하다는 느낌 줄 거고 그리고 거기에 히알루론산도 넣었죠. 그래서 사실상 보습제에 들어가는 성분을 클렌저에 담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중간 단계인 롤링 단계와 세안 후 단계가 아마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40대 중성 피부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오래 사용한 클렌저보다 사용감이 훨씬 부드럽고요. 거품도 잘 나서 세안할 때 마찰이 없어 편했습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 때문에 피부 장벽이 씌어진 느낌으로 피부 장벽이 튼튼해지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단점 진짜 없었고 오래 쓴 제품에서 갈아탈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판테놀 클렌저의 경우는 성분이 순하다는 게 바로 체감이 됐고요. 제일 만족했던 것은 세안 후 뽀득거리지만 뻑뻑하지 않다라는 점이었어요.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스킨 흡수도 잘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분께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셨고 특히나 이분은 판테놀 클렌저를 쓰면서 피부가 확 개선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결 개선이 확실히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분은 30대 중성 피부고요. 이분은 참 피부가 좋은 분입니다. 4점 준 포인트는요. 거품이 부드럽게 충분히 났나요? 하얀색 클렌저에서 4점 주셨어요. 이분께서는 원래 아침에 폼 클렌징 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이번에 체험단 하면서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세안 후에 건조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더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거품만 없이도 물만 조금만 묻히면 다른 폼 클렌징보다 훨씬 더 거품이 많이 나는 클렌저였어요. 아침용으로 쓰기에 전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알칼리 판테놀 클렌저는요. 일주일 쓰면서 느낀 총평은 이렇게 부드럽게 클렌징이 깨끗하게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세안 후 피부 한색은 더 좋아 보였고요. 민감성인데 사용하는 동안 트러블도 나지 않았습니다. 촉촉한 마무리감이 정말 만족도 100%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해볼 예정이에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품을 잘 만족스럽게 쓰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이제부터는 좀 아쉬웠어요 라고 하는 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30대 여드름성 피부고요. 화농성 여드름이고 좁쌀 여드름이 좀 있는 그런 피부입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판테놀 클렌저는 계속 쓰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왜 아니다 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라마이드 클렌저를요. 피지 제거보다는 촉촉함 유지를 얼마나 해주는지에다 초점을 둔다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요. 제 피부는 여드름성 피부 중에서도 악건성으로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여드름이 좀 생긴다. 이런 피부입니다. 그래서 유수분 관리를 해주시면 바로 화농성 여드름이 올라오는데요. 세안 후에 뻣뻣해지는 부분이 적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얼굴에 피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피지 제거에는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차라리 약 알칼리 클렌저를 오전과 오후에 쓰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약산성 클렌저의 역할 자체가 피부의 보호장벽은 피지를 어느 정도 두고 나와줘야지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약 알칼리 클렌저를 차라리 꾸준히 쓰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약 알칼리 클렌저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어려운 피부여서 너무 뻑뻑해지는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선호하지 않는데요. 레이어랩의 판테놀 클렌저는 너무 강한 세안제가 아니어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형이 좀 묽은 편이어서 양 조절이 필요하지만 세안했을 때 오랫동안 하지 않아도 피지가 녹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약 알칼리 클렌저에 비해서 부드럽게 세안이 되고 노폐물 제거에도 좋아서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20대 지성 여드름성 피부인데요. 이분께서는 판테놀 클렌저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런지 먼저 한번 볼게요. 약알칼리 폼 클렌저 중에서 부드러운 사용감이라서 건성이나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 같은 극지성 피부한테는 평소에 쓰던 약 알칼리 폼 클렌저에 비해서 씻고 나서 뽀득거림이 적어서 다소 아쉬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소 묽은 제형이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약산성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대요. 왜냐하면 촉촉하고 거품이 잘 생겨서 아침에 가볍게 세안하기 좋았다. 약산성 폼 클렌저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빼고는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이 제품은 무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향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이어랩의 이 판테놀 클렌저는요. 제가 일부러 촉촉한 마무리감이 느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장벽 개선 루틴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지성용으로 만들었다면 훨씬 더 뻣뻣하게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뻣뻣한 클렌저가 좀 더 잘 맞는 피부의 경우는 각질이 자주 올라오고 그다음에 피지 분비가 굉장히 심하고 그럴 때는 뻣뻣한 클렌저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안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피부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고 더 맑게 하려면 세안제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되면 어떨까요? 장벽이 계속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목적 자체가 약간 촉촉함은 유지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 약알칼리 클렌저가 해줘야 되는 것들은 싹 다 빼버리겠어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뻣뻣하고 강한 클렌저를 쓰셨다라고 하면은 이 클렌저가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 제거하는 거, 메이크업 제거하는 거, 자외선 차단제 제거하는 거, 피지 제거하는 거 이러한 역할은 완벽하게 해내지만 판테놀 크림이 클렌저가 된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촉촉한 판테놀 크림을 마지막에 얹혀놓고 끝냈다라는 느낌으로 세안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한 가지 아쉬웠어요 라고 했던 분은요. 이분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과는 좀 반대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자, 세라마이드 폼 클렌징은요.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전혀 당기지 않았던 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세안하고 나서 건조하면 부드러운 피부의 느낌보다는 거칠게 느껴지거나 당길 수가 있는데요. 장벽이 부드럽게 유지되는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거품력이 조금 아쉬우셨나 봐요. 그리고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에서는 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판테놀 클렌저는 풍성한 거품을 내서 너무 좋았고 저녁 세안할 때 클렌징 오일로 화장을 지우고 나서 약 알칼리 폼 클렌저 사용했는데 평소보다 더 뽀득뽀득하게 세안돼서 확실히 약 알칼리성 세안제가 세정력이 좋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앞서서는 약 알칼리 클렌저가 좀 촉촉한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반대로 이분께서는 레이어랩 약 알칼리
알칼리 클렌저가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극감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좀 예민한 피부여서 평소에 아주 순한 클렌저를 써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분들께는 저에게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총평은 이번에 레어랩 폼 클렌저 체험을 하면서 아침과 저녁의 상황에 맞춰서 썼는데요. 피부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폼 클렌저도 성분을 따지고 좋은 제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점수화해서 한번 봐야 되겠지요. 제가 각각 제품별로 5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어떻게 점수를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하얀색 세라마이드 약산성 클렌저를 보면요. 가장 5점을 많이 받은 항목은 저자극 순한 세정 항목과 촉촉한 마무리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5점을 받았고요. 약 알칼리 클렌저, 판테놀 클렌저의 경우는 노폐물 피지와 메이크업 세정력이 좋다라는 항목에서 5점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계속 사용하시겠습니까? 의 항목에서는 98%가 그렇다라고 말씀 주셨고 한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거는 아까 후기 자세히 보기에서 보여드렸어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약 알칼리 클렌저도 한 분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고 나머지 46분께서는 계속 사용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이어랩 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게 써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이걸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훨씬 더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약 알칼리 클렌저는 좀 묽어요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완제품은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제형으로 나갈 거고요. 제가 미리 설문을 해야 돼서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연구소에서 50개는 별도로 만들면서 날씨의 영향도 있고 소량만 제작하다 보니까 제형이 약간 묽게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러한 제형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후기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 봤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분명히 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제품은 다양하게 많이 써보시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좋은 성분 담은 거, 나한테 잘 맞는 것들을 고르시면 사실상 제2의 피부 인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레이어랩이 누군가의 피부에 진짜 도움되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후기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